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이어서 용어의 정의를 추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15페이지 가로 1번 보면 도시군계획사업이 나오죠. 그 1번 도시군계획사업이란 이거 뜻을 한번 봅시다. 작년에 이게 한 문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 찾아라. 박스 그대로 쳐가지고 세 가지가 열거되어 있으면 그게 답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쉽게 나왔죠? 보시다시피 이건 기초 중의 기초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은 뜻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몇 가지 사업을 말한다?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1.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2.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128페이지 우리가 구체로 공부해요. 갖다 써놓으세요. 페이지. 2.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합니다. 200페이지에서 별도로 공부합니다. 200페이지. 3. 정비사업은 282페이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를 통해서 공부합니다. 282페이지. 이 세 가지 사업을 뭐라고 한다고요? 좋습니다.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은 종류가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 사업 중 두 가지 사업은 다른 법률을 통해서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다른 법률이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만 이 법, 국토개법에서 직접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128페이지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이고, 2번 것은 도시개발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므로 200페이지에서 구체로 공부를 별도로 합니다. 200페이지 이하에서 그 법을 통하여 6문제가 출제돼요.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를 통해서 6문제가 별도로 출제되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국토개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사업도 이 법을 통해서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 사업에서는 총 13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뜻, 이것도 잘 봐두세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란 무엇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인가? 거기다 또 한번 딱 칩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을 이렇게. 그러면 그 말이 중요한데요. 도시군계획 시설을 그 말에 또 한번 딱 쳐요. 그 말 대신에 다른 말 나오면 틀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넘어가 볼까? 3번이요. 그러면 도시군계획 시설이 무엇이냐? 뜻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기반세다 줄 거 봐요. 줄 거 있다면 밑에 박스로 화살표 보내요. 박스 1번부터 7번까지 보이죠? 거기다 화살표 보내봐요. 기반설 중 할 때 기반세다 미칠 것이고 박스 보내요. 기반설이 박스와 같이 약 40여 개가 넘죠. 이걸 박스 안에 있는 시설 4개로 뭐라고 하냐? 기반시설 합니다. 엄청 많죠. 도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뭐 하수도 쫙쫙 있잖아요. 이걸 4개로 뭐라 한다고? 기반설. 이 기반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만 뭐라고 하냐? 도시군계획 시설을 합니다. 자, 도시군계획 시설이란 기반설이 엄청 많았죠. 아까 기반설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런 기반시설 중 무엇으로 결정난 시설만 말하냐?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그다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시설. 우리가 말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 내용 6가지를 5번 써 보았습니다.
그래 도시 군가로 결정하신 내용 여섯 개 있었는데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한 게 있었죠. 두 번째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한 계획 했었죠. 개시 수도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또는 변경 이것도 용도구역인데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실에 도입했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들 수 없어서 여기다 추가해 놓았던 거예요. 법 만들 때. 알겠죠? 늦게 도입해야죠. 그래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병행한 개 입지규제 최소구역 개 참고 말씀드리면 올해까지 이거 운영하다가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법 개정을 통해서 또 더 연장했습니다. 최근에 올해까지 2019년도 12월 30일까지만 이거 법에서 운영하다가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법 개정을 통해서 더 연장하게 됐다는 거 참고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지금 있다. 그 다음에 여기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라는 개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였어요? 도시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했었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지정과 변경하는 계획 지구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십시오. 자, 이 기반설 그 밑에 보면 기반설 뜻이 나오죠.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기반설 뜻을 좀 잘 봐두셔야 돼요. 기업 보면 기반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만 한다.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그걸 묶어서 기반설 합니다. 우리가 이 국민들이 국토대에서 생활할 때 필요로 하는 시설들 사회적 기반설을 기반설 하는 것이죠. 도로 있어야 되죠. 그리고 철도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항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공항도 있어야 될 것이고 차 주차는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자동차 검사시설, 건설기계 검사시설 이것들은 성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기반설은 기반설인데 이걸 묶어서 교통시설 이렇게 묶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원, 광장, 녹지, 유원지, 공공문지 이건 바로 비어있는 필공짜거든. 비어있는 공간시설에서 공간시설이라고 그래. 뭘 한다고요? 공간시설. 이것도 기반설이다 아니다. 기반설 이게 뜻이에요. 그래 앞으로 들어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범위를 공부할 때 기반설이 나오면 나한테 기반설 뭐예요? 라고 묻지 마세요. 이게 기반설이니까. 내가 이걸 다 말을 하면 날 새잖아요. 도로, 철도, 공원, 저쩌고 합니다. 이게 뜻이거든요. 엄청 많죠. 기반설은 이걸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기반설 뭐예요? 그러면 박스 안에 있는 시설 다 말한다. 이게 뜻이에요. 뜻. 도로부터 자하수도 뭐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시설이 종류 많으니까 성질이 같은 것들을 묶어서 다시 7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시설, 공공문화시설, 환경시설, 보건위생시설, 방위시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있죠? 이걸 4개로 뭐라 한다? 기반시설.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이 기반시설을 그대로 기반시설한 그대로 해가지고 한 2번 써오세요. 여건만 주시면 5번 써도 좋고 그 이상도 좋고 최소한도 2번 이상 써보세요. 손 아파서 못 쓰는데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알겠죠? 학교 가기 싫으면 안 써도 되니까 그건 자유입니다. 여기서 내년도 30일에 한 문제 나올 겁니다. 30일 때. 이 표에서 한 문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익숙하게 해두시는 건 좋습니다. 거기 보면 환경 기초설 있죠. 환경 기초설 5개는 꼭 머리에다 넣도록 하세요. 환경 기초시설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물질을 쓰고 버리게 될 때 여기에다 버리게 되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하여서 야 여기다 버리도록 하자 해서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환경기초시설로서 우리가 가정에서 물을 쓰고 버리면 어디다 버리도록 됐냐? 하수도. 하천이 아닙니다. 하수도. 하천하고 하수는 달라요. 하천은 여름에 물난리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 이용되고 있는 시설로서 물난리 이걸 재해라고 그래요. 재해를 예방한다 이걸 방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수도는 방제시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안해. 하천은 방제시설하고 하수는 환경기초시설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짝짓게 두십시오. 보계시죠? 그래 여름에 물이 한 번에 쭉 내려가면 홍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물을 일단 저장하죠. 또 요수지 웅덩이를 파놨습니다. 물 고이게 요수지. 이게 다 재해를 예방하자는 방지시설입니다. 하천, 저수지, 요수지. 요수지가 뭐냐면 웅덩이에요. 웅덩이. 물이 고이도록 하는 웅덩이. 내가 한겨라 법에 그렇게 이번에 용어를 확실히 써놨습니다. 요수지가 뭐다고요? 웅덩이. 뭔덩이? 웅덩이. 웅덩이 뜻 알겠죠? 자, 그래 이런 것들 다 여름에 한 번에 물이 쭉 흘러가면 장맛비에 홍수가 발생 나이 나니까 일단 물을 고이게 하자. 빗물. 그래서 재해를 예방하자 해서 방제 시설로 규정하고 있죠. 그에도 이제 방풍 설비, 여름에 태풍망 지나갈 때 피해 발생하지 않아서 그 만들어 놓은 방풍 설비. 그리고 사방 설비. 홍수 발생하지 않도록 사방 등등도 그런 것들이 다 방시설입니다. 근데 환경 기초에서 보면 하수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가서 물질 쓰고 버릴 때 어디다 갖다 버리도록 해서 환경을 방지하고 있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수로 보내서 처리해서 환경을 방지하자 해서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환경 기초설로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수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는 특별히 여기다 처리해서 환경을 방지하자 해놓고 있는데 그게 바로 폐차장입니다. 폐차장. 그 다음에 여름에 장맛비 엄청 내려오는데요. 그 장맛비하여 쓰레기까지 덩어리로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면 강물도 오염되고요. 바닷물도 오염되죠. 그래서 일단 그 빗물하고 쓰레기를 모으자. 그래서 설치해 놓고 있는 시설인데 그걸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합니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그래 지자체마다 저 땅속에 얼마나 운동장같이 크게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도 환경 기초설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환경 기초설.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설. 이렇게 5개밖에 없으니까 이 5개는 꼭 머리에다 넣도록 하세요. 5개. 이걸 뭐라 한다고요? 환경 기초 시설이라 하는 것입니다. 환경 기초 시설. 그리고 보건위생설이 3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보건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설치 이용하고 있는 기반설인데요. 우리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여기저기서 돌아가시도록 방치하면 전염병 확산이 있어서 생존자의 보건생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이용을 하도록 하자 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시설이 장사시설입니다. 장사시설. 대표로 뭐 화장시설 같은 거, 뭐 공동묘지 이런 것들이 다 장사시설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냥 장사시설. 이렇게. 장사시설은 뭐다고요? 보건위생설. 이렇게. 짝치기가 중요해. 거기서 할 일이 여러분이 뭐냐면은 짝치기 하는 거예요. 뭐다고요? 짝치기. 그냥 읽지 말고 짝치기야. 장사시설인 기반설은 3가지 있는데 뭐가 있어? 미안. 보건위생설인 기반설 3가지 있는데 뭐가 있어? 첫째 장사시설. 그리고 사람이 살아있을 때 보건위생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종합의료시설. 다 이거 건강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돼지 잡을 때도 그냥 아무 데서 잡아서 처리하면 그 쓸모없는 거 내장 뼈 여기다 버려져가지고 보건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 그래서 생존자의 보건위생을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축장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도축장. 소돼지는 거기서 잡아라 이렇게. 그리고 이 도축장도 누굴 위해서 만들어놨느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알겠나요?
그래서 세 가지는 보건 위생시설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건 위생시설 세 가지밖에 없다. 세 개. 장사시설하고 도축장하고 종합시설 이렇게 짝치기 하는 게 시험 공부예요. 짝치기. 알았어요. 그리고 그 공간시설 있죠. 공간시설 아까 공원, 녹지, 광장, 유원지, 공공공지 있죠. 이 공공공지는 이 시에서 말입니다. 이 정도 농밭을 사가지고 도로 쫙쫙 설치합니다. 도로 설치하다 보면 잔여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잔여지, 남은 땅 있겠죠. 도로 이렇게 8차선 딱 설치했는데 바로 나머지 잔여지가 발생할 수 있어. 그 땅을 공공공지로서 시민들이 와서 좀 잠쉬었다가 가도록 공원 조그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공원같이 그 아무튼 화단 같은 거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화단 벤치 같은 거 설치 놓을 수 있어요. 이걸 공공공지라 그래요. 공공공지. 뭐라 한다고요? 공공공지. 이 공공공지는 공간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나요? 그쵸?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공간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공공시설, 공공공지 봐보세요. 공공공지하고 공공청사는 달라요. 공공청사는 어디로 분류되어 있나요? 공공청사하고 공공공지를 구분해놨어요. 2번 공공공지는 공간시설. 그리고 4번 공공청사는 뭘로 분류하고 있는가? 공공문화체육시설. 이렇게 차이점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유통공업시설 있죠? 유통공업시설은 수도 파이프는 수돗물을 공급하죠. 그래서 유통공업시설을 하는 겁니다. 시장도 여러 가지 물건을 유통시키죠. 그래서 시장도 유통공업시설. 공동구 좀 봐보세요. 공동구. 공동구는 역시 유통공업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공동구 찾아봐요. 공동구. 공동구는 뭐다고요? 공공문화체육시설입니까? 유통공업시설입니까? 유통공업시설. 자, 그 정도 좀 눈여겨보시고 이런 것들을 쌓아 묶어서 내자로 기반설 한다. 이렇게 기반설. 그거 한 2번 이상 써보세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교통설에 해당은 뭐가 있는가? 공간설에 해당은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유통공설에 해당은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환경기술에 해당은 뭐가 있는가? 특히 이것만은 꼭 머리에다 넣도록 노력하면 좋겠어. 환경기초시설하고 방제시설하고 보건위생시설 이렇게 세 가지는 좀 받으세요. 세 가지. 특히 이 중에서도 이게 정말 중요해. 환경기초시설. 알겠죠? 3번 최근에 출제됐으니까 중요하겠죠? 세 가지. 자, 이런 것들을 묶어서 기반설을 하는데 이 기반설이요. 이 기반설 이렇게 설치하려고 한다. 거기에 도시에 있는 땅에다, 군지에 있는 땅에다 설치. 도시를 아까 5가지를 말한다고 그랬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도시, 군할시. 그런 지역에 있는 땅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한다. 그때는 계획적으로 한다, 무계획적으로 한다. 이 계획이 도시군 관리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 여기 뭐 도시에 있는, 뭐 군에 있는 땅이 있는데 여기다 기반설적인 도로를 이렇게 설치하려고 할 때 무턱대고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설치를 위한 계획을 만들어요. 이때 이 계획은 도시에서 하면 도시 관리계획이라 하고 군에서 하면 군 관리계획이라 해요. 알겠죠? 이 계획을 만든다. 이걸 입안이라고 그래요. 입안. 뭐라 한다고요? 입안. 그래, 입안권자가 바로 입안할 때도 여기다 도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미리 조사를 해요. 이걸 기초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 의견을 청취해요. 그리고 지방의 의견을 청취해요. 그리고 나서 입안합니다. 입안해가지고 여기다 도를 설치할 땅이다라고 최종으로 결정을 해요. 이걸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그래요. 결정할 때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고 도시군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이 기반설 중 이런 절차를 거쳐서 도시군가로 결정된 이 시설 결정했어. 이제 결정해서 딱 확정해 놨어요. 이런 시설을 이제 기반설 용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하냐, 도시군가로 결정 났으니까
이렇게 뭐라 한다고요? 도시, 군, 계획, 시설. 알겠죠? 다시 한번 도시, 군, 계획이 뭐냐 그러면 기반시설 중 무슨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 군, 가유로 결정된 시설. 이렇게 결정나면 말입니다. 결정날 때 이 지역에 땅들이 이미 개발이 대부분 되어 있을까?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상태일 때 할까요? 개발되어 있지 않은 논밭일 때 하겠죠, 주로. 여러분 땅 여기 있다 가정해봐. 이렇게 논밭이 있는데 야산이 있다. 그때 개발되어 있지 않는 상태일 때 이렇게 해놔야 미리 시설비로 확정해버려야 다음에 바로 도로 설치 사업할 때 시에서 어때요? 바로 땅값만 주고 넘겨받으면 되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만약 여기 땅 주인들이 이미 적법 절차를 거쳐서 다 개발해 건물 건축해놨다 이렇게 그 상태에서 이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서 딱 결정해서 도로를 설치한다라고 한다면 예산이 적게 들어갈까요? 몽땅 들어갈까요? 몽땅. 왜? 건물가가 다 보상해야 되잖아요. 국가 경제 손실이 크죠? 멀쩡한 건물 다 부시고 보상치라고 또 땅값 주고 보상치로 소유권 넘겨받아 도로 설치한다. 공사가 또 들어간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미개발되어 있는 상태인 땅에다가 이런 절차 거쳐서 여기는 도로 만들 땅이다. 여기는 공원 만들 땅이다. 여기는 바로 여기는 광장 만들 땅이다라고 미리 결정을 해놓게 되는데 그렇게 결정된 시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도시, 군계, 시설을 하는 겁니다. 결정할 때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고요? 도시, 군, 가격으로 도시, 군가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것만 도시, 군계 시설을 하고 이렇게 이 시설부로 편입되면 이 도시, 군가격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도로 만들 땅이다라고 결정해버리면 이 안에 있는 땅의 경우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는데 알겠죠? 여러분이 여기 땅을 가지고 있다. 이게 딱 결정 나버렸어. 결정 났다면 바로 건축물 건축하겠다라고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줘요. 그거 못하도록 미리 바로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도시공고라고 결정해 놓거든요.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편입된 땅 소유권까지 박탈시키지는 않습니다. 이용 제한만 가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확정된 땅을 시설비로 하는데 이 시설이 도로면 도로 설치 예정제가 되겠죠. 공원이면 공원 설치 예정제가 되겠죠. 그 부지 안에서는 이렇게 건축물 건축 공로 설치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설을 이제 시에서 예산돼 가지고 이 땅값을 보상할 수 있는 돈이 준비되어 있다 예산이. 그리고 그 소유권 넘겨받아 공원 도로 설치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사업을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해요. 뭐란다?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이해되죠? 자, 정리합니다. 기반시설이 뭐냐 그러면은 기반시설은 아까 박스 안에 있는 거 다 말한다. 그럼 기반시설 중 도시, 군가로 결정된 시설 뭐라고 하냐? 도시, 군계, 시설이 한다. 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뭐라고 하냐? 도시, 군계, 시설 사업을 한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16페이지 동그라미 니은을 한번 볼까요? 기반시설 보고 계신가요? 조면에 기반시설이 어마어마하죠. 그런 기반시설 중 도로하고 자동차 정류장하고 가흥장은요. 그 이름을 세분할 수 있어요. 가늘수 나눌 뿐. 그래 도로는 종류가 일반, 자동차 전용, 보행자 전용, 보행자 우선, 자전거 전용, 고가, 지하도로 이렇게 세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2번이 한번 기출된 바 있습니다. 2번은 좀 체크해서 읽어두시면 좋겠죠. 기출된 것은 중요했으니까 냈겠죠. 자동차 정류장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류장은 그 이름을 6가지로 명명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요? 6가지.
자동차 정류장은 말 그대로 자동차가 정류했다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장소죠. 이걸 자동차 정류장인데 대표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우리가 이게 뭐 시외버스 터미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것들이 자동차 여객 터미널이에요. 그 다음에 화물트럭만 그 갖다 받치독되어 있는 화물터미널이 있어요. 화물터미널. 그 다음에 바로 이 기사님들이, 버스 기사님들이 자동차 운행하고 갖다 밤에 퇴근할 때 받쳐놓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차고지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차고지. 그래 아침에 출근해서 가서 차 다시 몰고 와서 운행하죠. 이걸 차고지라고 그래. 이때 차고지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자동차 정류장인데 바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용 차고지가 있어요. 시내버스 갖다 밤에 갖다 집어넣고 퇴근합니다. 기사님들 아침에 출근할 때 가서 또 끌고 가죠. 이걸 공용 차고지. 뭐라 한다? 공용 차고지. 그리고 A버스에서 B버스에서 뭐 C버스에 공동으로 하는 공용동 차고지도 있어요. 뭣도 있다고? 공동 차고지. 그 다음에 이 진도에서 거제도에서 이 화물 트럭을 몰고 오신 기사님들 있죠? 새벽같이 배추밭에서 배추, 강원도에서 뭐 이렇게, 아니면 파 같은 거, 어선이면 또 여러 수산물, 이런 거 막 추추추추 새벽에 바로 싣고 서울까지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보면 지치죠? 주무시고 가셔야 되죠? 쉬었다가 그런 장소로서 이용을 제공되고 있는 바로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있어요. 그것도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대전에 가면 터미널 앞에 크게 복합 환승터 이렇게 써졌습니다. 이것도 자동차 정류장입니다. 복합 환승센터. 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자, 그래. 이 자동차 정류장은 6가지를 말한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6가지.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 터미널, 공동 차고지, 공용 차고지, 화물 자동차 휴게소, 복합 환승대. 이건 뭐다? 자동차 정류장이다. 그런데 밑에 봐봐요. 교통광장은 광장이죠. 광장이지 자동차 정류장 아닙니다. 시험에 나왔어요. 자동차 정류장이 아닌 것은 이제 금방 우리가 보았던 6개 중 4개 써놓고 5. 교통광장 이렇게 나왔어요. 몇 번이 답일게? 교통광장. 이건 광장이지 자동차 정류장 아니거든요. 이해돼요? 공부하는 방법. 그래. 자동차 종류 몇 가지가 있다고요? 6개.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그러면 자동차 정류장에는 주차장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아닌 겁니다. 주차장 주차장이지 자동차 정류장이 아닙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광역시설. 이 광역시설이다. 우리가 126페이지에서 자세히 공부할 건데요. 광역시설은 뜻이 그래요.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에 필요한 시설로서 오른쪽 넘어가 보세요. 다음은 시설 말하는데 동그라미 박스 안에 들어가서 1번, 2번 묶어쳐봐요. 묶어쳐서 앞에다 써버렸어요. 광역시설이란 일과 일을 말한다. 이렇게. 거기 박스 안에 1하고 2가 있죠. 자, 그래 광역시설이 뭐냐 그러면 아까도 했죠. 최소한도 몇 개 이상의 지자체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2개. 거기 나와 있죠. 그때 1번 봐보세요. 2에다 체크.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을 관하게 걸치는 시설 그따 줄 거예요. 둘 이상 그따 줄 것이고 끝에 걸치는 시설 그 맞춰봐요. 관하게 걸치는 시설. 있어 없어요? 둘 이상의 특, 광, 특, 시군을 관하게 걸치는 시설 그따 줄 거고. 2번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이 마지막에 공동으로 위한 시설 그 정도만 딱 칠거 핵심만. 걸치는 시설도 광역시설. 걸쳐 있지 않더라도 공동으로 위하는 시설도 광역시설. 이렇게. 됐죠? 아까 했잖아요. 자, 여기 인접해 있는 A씨가 있고 B씨가 있고 C군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이때
이렇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도로, 철도가 있다면 이것도 광역시설.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지자체 관할구에 걸쳐 있지는 아니하지만 여기다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해서 이 군에서 그 공동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이것도 광역시설. 공항을 여기다 하나 설치해서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하면 이것도 광역시설. 이렇게 꼭 걸쳐게 되는 시설만 의미하는 거 아니다. 걸치는 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도 광역시설인데 이를 걷다 써놨죠. 광역시설은 뭐 도로, 철도가 있습니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바로 항만, 공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 장사시설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광역시설이에요. 광역시설은 봐보세요.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기반시설 아까 여러 가지 있었죠? 기반시설 중 반드시 몇 개 이상의 지자체가 관련 있다?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의 특강, 특특, 시군의 관할에 걸치는 시설이라든가 또는 두 개 이상의 특강, 특특,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도 광역시설에 해당한다. 이런 광역시설을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주는데 그때 묶어주는 권역을 광역계획권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해줘요.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딱 정되면 이 안에 들어설 이 광역시설 배치는 이렇게 하자, 규모는 이렇게 하자, 그리고 설치는 이렇게 하자라는 정책계획서를 만들어서 이 장소의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그 계획서가 광역도시계획이다. 뭐다고?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공동구 한번 봅시다. 이것도 122페이지 자세히 공부하는데 이번 코스는 용어의 정의만 가볍게 체크하고. 공동구가 무엇이냐 그러면 말 그대로 공동으로 지하 매설물을 수용하게 하여 지하에다 설치해 놓는 시설 말이에요. 공동구. 그래 지금 우리가 공동구에 들어왔다 가정해 봅시다. 공동은 지하에만 있어요. 그때 체크해봐. 어디에 있다고요? 지하. 그거 찾아가지고 끝에 어디다만 설치한다고요? 지하. 그래 이 공동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 땅속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하에 이렇게 터널 치면 엄청 커요. 위에는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도로가 슉슉슉 있고 밑에 이렇게 터널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있다. 도로 밑에다가 크게 터널처럼 공동화 설치되어 있어. 그래 여기다 원래 전봇대 이렇게 길거리에 세워가지고 전기 공급선, 전기선, 통신, 전화선 설치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졌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 미관도 엉망이고 그리고 받아버리면 전부터 부러져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흐름을 막죠. 도로구조를 보존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만약 수도 공급설비인 상수 파이프를 이렇게 설치해서 각 세대 공부한다 합시다. 그러면 도로 엉망진창되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런 전기 공급선이 전기선, 통신 전화선, 수도 공급선, 수도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여기다 땅속에다 공동으로 집어넣자. 이런 것들을 땅속에다 묻는다. 이걸 지하 매설물이라고 하거든요.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해 넣자라는 구멍. 이걸 공동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반드시 어디다만 하냐? 지하에다만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이 공동구가 설치되어지었다면 바로 의무적으로 여기에 수용될, 여기다 집어든다 그 말입니다. 수용될 아까 그런 시설은 의무로 여기다 수용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지상에 전봇대 세우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아까 그런 것 지상에다 설치하면 위반자가 되어서 처벌을 해버립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범죄예요. 그래 지상에 이런 걸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미관도 개선할 수 있고 이거 이제 깨끗이 없어지겠지. 이렇게 없어지니까 미관도 개선됐죠. 도로 구조도 보존할 수 있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할 수 있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치되어지는 공동구 어디다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냐? 지하. 이렇게 이 공동구는 앞으로 이 사업을 해서 새로운 도시공을 만든다. 그때 사업장 면적이 뭐 여기가
도시발육이다. 아니면 정비국이다. 정비사업을 하게 한 장소. 아니면 택지발육이다. 경제자유이다. 도청이전 신도시다. 근데 그 사업장 면적이 여기 봐보세요. 공동으로 구멍이 몇 개예요? 2개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공동을 반드시 설치하라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부하는데. 몇백만 초과하면요? 200만.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서 사업하는 시행자가 공동을 꼭 설치해야 돼요. 이 공동과 설치된 이후에 이 안에 들어가서 그 전봇대 이런 것들을 지상에 따라 설치하면 입안자가 되도록 되어 있고, 이 안에 수용돼야 할 아까 그런 시설, 수도관, 중수도관, 쓰레기 수송관, 열수송관,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전기 공급설 그런 것들, 통시설 이것 다 반드시 수용을 하도록 의무를 갑니다. 다만 하수도관하고요 가스관은 바로 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동 협의에 심의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다 의무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122페이지 이하에서 공부를 해요. 그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몇 페이지요? 122페이지. 이 공동은 기반설일까 아닐까요? 기반설 아까 있죠? 기반설 중에서도 아까 무엇으로 분류되어 있던가요? 유통, 공급설. 왜? 여기 공동구에는 전기선이 수용되어 있어가지고 전기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수도관이 수용돼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구는 유통, 공급설로 분류되어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이번 코스에서 그 정도. 다시 한번. 공동구는 그 사업장 면적이 얼마를 초과하면 공동 꼭 설치해야 된다. 오, 좋았어요. 공동가 설치됐다면 바로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모두 공동구에 수용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는데, 그 규정을 위반하면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을 범죄하는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을 범죄한다.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왔던 거. 아까 무엇과 무엇은 터질 우려가 있으니까 공동구 협의회 심의에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어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무엇과 무엇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에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죠. 터질 수 있는 것이 뭐 있어요? 터질 수 있는 게 가스관이 터지거든요. 폭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그 심의에 걸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에 공부합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다음에 그냥 가스관이 그래요. 가스관 뭐다고? 가스관. 가스관은 가스가 지나가는 관이죠. 그 다음에 또 가스가 지나가는 관이 있어요. 하수도관. 뭐 또 가스가 지난다고요? 하수도관. 이 하수도관에는 무슨 가스가 지나가냐? 부패가스. 썩은 가스. 가스가 무섭습니다. 부패가스. 그래서 이 하수도관에 청소로 들어갈 때는 정말 주의해야 돼요. 거기는 가스가 없는 것이 느껴지지만 부패가스가 가득 차 있는 관도 많아요. 부패가스. 그래서 일일 근로자들 새벽같이 돈 15만 원 벌려고 근로자 대기소 나갑니다. 그래서 발령을 잘못 받으면 그런 대로 발령받아요. 그날 일진이 안 주면. 하수관 청소. 알겠나요? 이제 그 대장 시에서 용해 받아가지고 대장이 오야지라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서 인부 들어가서 청소하러 들어가서 맨을 뚜껑 열어주고 들어가서 청소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점심때 식사 사드릴 테니까 그때가 열심히 청소하세요. 이렇게. 정심으로 합시다라고 와서 부르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요. 안 나와요. 나오세요. 나와서 아무도 안 나와요. 가서 보면 누워 계셔. 왜? 부패가스 드셔가지고 사망. 이렇게. 그런 오야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형으로 처벌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만큼 이 하수관은 뭐가 고였다고요? 부패가스. 중요합니다. 뭐가 고였다고요? 부패가스. 하수관은 부패가스가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스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그 뱃속에 고여있는 가스도 부패가스예요. 부패가스를 1년 동안 뱃속에다 저장을 해놓고 한 번에 터뜨린다고 하니까 몸이 하늘로 솟구쳐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여기에서 저 미국까지 날아갈 거예요. 로켓 한번 해보세요. 시험. 그래 가스가 고이면 바로바로 터뜨려야 되지. 그러면 폭발하면 미국까지 날아가 버립니다. 아마 김정은이가 그런 가스를 이용하지 않겠나 이러세요. 부패가스. 자, 아무튼
하수구 안에도 가스가 고있다고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시험 공부할 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을 그 정도만 하고, 아무튼, 이왕에 나왔으니까 뱃속에 있는 부패가선 빨리빨리 터뜨리는 거 좋습니다. 그거 고여버리면 정말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자, 4번 보겠는데요. 공공설 있죠. 이 공공설은 170페이지에서 우리가 또 보기도 해요. 앞으로 공공설 나오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도로, 수도 보계셔요? 그리고 철도, 공원 등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이 정도는 봐주세요. 제가 읽고 하면 그 정도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이 법을 공부할 때 공공시설이 나왔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도로, 수도, 철도, 도가 많이 나오죠. 도로, 철도, 수도, 도가 많이 나오죠. 도로, 철도, 수도, 공원 등 공공용시설만 한다 이렇게 되죠. 그 중에 도로라도 제대로 알았어요. 도로. 앞으로 공공사 하면 뭐가 떠올라야 한다? 도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도로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1번의 개발 밀도 관리고요. 넘어가서 보면 기반설 부담기 나올 겁니다. 찾았죠? 이 개발 밀도 관리는 182페이지에서 자세히 볼 거예요. 앞으로 180페이지.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은 기반설 부담구역은 183페이지에서 볼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기반설 설치비용은 186페이지에서 볼 겁니다. 자, 이 개발 밀도 관리요. 이 두 가지는 바로 개발 밀도 관리 기반설 부담구역은 기반설 연동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반시설과 연계해서 작동하도록 하자. 그래서 기반설 연동제를 하는데요. 이것은 용도구역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뭔 아니다고요?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한다고 그랬죠. 3차적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은 토지 이용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과 연계시켜서 작동을 하도록 하자. 기반시설. 그 쪽에 기반시설과 연계해서 작동을 하도록 하자 해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용도를 합니다. 먼저 거기 개발 밀도 관리구역 할 때요. 뜻을 보면 개발로 인하여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쵸? 그때 우리가 이제 개발하면 우리 국토개법에서 이런 것들을 개발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다가 이걸 한다. 그러면 개발행위, 건축물 건축한다. 가장 대표적인 개발 행위 할 때 개발은 뭘 생각하시라고요? 건축물 건축. 그 외에도 개발 행위가 뭐 공작물 설치, 토지 환경 변경, 토서 재치 뭐 있는데 일단 나눠놓고 개발 행위가 모 지역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건축물 건축행위가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 체크해 보세요. 개발 밀도란 개발로 인하여 할 때 개발에다 딱 동그라미 쳐놓고 그것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렇게 딱 그림을 하나 그려요. 개발 뭐다고요? 건축, 건축. 건축, 건축. 그래,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개발 행위가 있게 되었다. 개발 행위가 있게 되면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느냐? 인구가 종전면에서 증가할까 감소할까요? 증가하죠. 그렇죠? 증가하면 그 지역의 차량 수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차가 증가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도로는 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가 지천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때 도로를 기반설합니다. 뭘 한다고요? 기반설. 기반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때 기반설 다 줄 거 봐요. 그때 기반설은 도로 써봐요. 도로, 수도, 하수시설, 학교 네 가지 딱 써보세요. 그때 기반설 하면 뭐가 떠올라라? 거기서는요. 도로, 수도, 하수시설, 학교 이렇게 네 가지 떠올랐으면 좋겠어. 자, 이렇습니다. 이 개발 밀도 관리할 때요. 이것은 자, 개발이란 말 말씀드렸죠. 개발이 뭐다? 건축, 건축. 밀도가 뭐냐면은 빽빽할 밀. 밀이 뭐다고요? 빽빽. 그래, 빽빽하게 들어서는 정도, 이거 밀도라고 그래. 관리는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그 지역을 관리하겠다, 규제하겠다 이겁니다. 관리가 나면 규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개발 밀도 말이죠. 주로 어디다 지하냐면은 이렇습니다. 기 개발지 이렇게 써놔요. 여러분 말씀도 그냥 어디다 이걸 지하냐면은 기 개발지. 기가 뭔지 알죠? 이미 기.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 이걸 기 개발지라고 그래요. 기 개발지는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면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전적으로 사용도 구분 지정되어 있는데 이 도시는 다시 네 가지로 구분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 많은 국토에 있는 용도적 중 어디에 기개발지가 많느냐. 이미 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양의 기반시설 도로 구축되어 있고 땅속에 수도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 학교, 초등학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냐. 주로 여기에요. 어디다고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이런 지역에다가 지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게 이 구역이에요. 거기 보면 자,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걷다 주고, 곤란한 지역 걷다 줄 거 봐요. 곤란한 지역은 주상공 이렇게 써놔. 주상공. 뭐라고? 주상공. 뭐라고요? 주상공. 그래서 이 구역은 주상공에 때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대. 여기 봐보세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법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땅이죠. 주택, 공장, 상가, 절하 이 말이에요. 그래 그 지역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주택, 뭐 상가 쫙 그 지역 용도에 맞게 이렇게 건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로가 있고 도로 주변에 또 이렇게 쫙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다. 다다다다다 이렇게 글대가 이렇게 쫙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 도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지역인 만큼 그 지역에 필요한 양의 땅속에 수도 파이프, 수도 또 하수 파이프 그리고 학교, 초, 중고 이런 학교 이런 것들을 기반설을 기반설 뭐라 한다고요? 기반설이 이런 기반설이 그 지역에 필요한 양만큼이 구축되어 있어요. 이런 지역을 기개발지 그래 시내 주로 이때 이 지역이 말입니다. 이 지역에 이렇게 나름대로 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양의 도로, 수도, 하우스, 학교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지역에 또 후발주자들이 등장해 가지고 여기 뒤에 있는 거 건물 사들여서 법적 절차 걸쳐서 건물 또 크게 져버린다. 이렇게 크게 져버린다. 다 밀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가정합시다. 이걸 개발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개발이? 개발. 이렇게 개발이 있게 되면 그 지역에 기반설이 어째 아까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인구가 증가했다 이 지역에 이렇게 증가했다 그 말은 남자 여자가 입을 들고 들어왔다 이거죠?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입이 증가했으니까 수도에 대한 수량은 증가하겠어 감사하겠어요? 증가하겠죠. 근데 기존에 수도 파이프가 이렇게 붙여 있는데 이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입이 증가해서 물의 사용량이 증가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수 발생량도 증가하겠죠. 그러면 기존의 하수 시설 용량은 부족할 수도 있겠죠. 남자 여자가 이쪽에 몽땅 등장하였으므로 승용차도 많이 증가했겠죠. 그러면 도로의 차량 수는 증가했겠어요? 감소했겠어요? 증가해서 도로가 부족할 수도 있겠죠. 지체성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인구가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학생 수는 감소할까 증가할까? 증가하겠죠. 그래서 학교 승역을 감당하지 못해서 부족이 예상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이 부족한 그 현상을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족한 양이 있다면 그 양만큼 더 확장하면 되겠죠. 도로 더 확장공사해서 도로 설치해주면 되고 수도 파이프 가고 다 빼내가지고 큰 거 설치하고 이것도 학교도 더 크게 확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다. 도로 몇 미터 확장공사하기 위해서 도로 주변에 있는 빌딩 다 철거한다? 이거 공짜예요? 돈 줘야 돼요? 돈 줘야 되잖아요. 시 예산 가지고 다 건물값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후발 주자들을 규제하는 게 나을까요? 후발 주자들. 야, 이 지역에 이렇게 기반 설치가 곤란해. 추가로. 그래서 너네들 미안하지만 이렇게 크게 치면 안 된다. 적게 쳐. 이렇게 규제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 지역에 들어가서 건축물 건축할 때 규모의 제한을 받도록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건폐라고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건폐라고 용적률. 이걸 강화 적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강화 적용한다는 것은 건물을 더 크게 재라, 적게 재라. 이렇게 하면 적게 짓도록 규제하면 인구 증가율이 둔화 감소되어서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 도로, 수도, 하수, 시설, 학교가 재균을 다 수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럴 때 지정하는 구역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 밀도를 지정하는 이유는 바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 하기 위해서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강화란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완화입니다. 그래서 완화가 나오면 틀리겠습니다. 이게 키포인트란 말입니다. 이해된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이 건폐 용률을 강화 적용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원안 법률에 하면 개발 밀도를 딱 오늘 지정고시했다 합시다. 이렇게 지정고시하면 지정고시된 후에 그 효과로서는 이 지역에 들어가서 건축할 때 주는 건폐 용적 중 특히 용적으로 경우는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용적했다. 50%까지 강화 정도로 명시적 기준을 두고 있어요. 이 지역의 용적률이 기존에 500% 적용됐다. 그래서 10층의 건물을 짓은 땅에 했다. 대지했다. 근데 이 구역의 증고시가 있으면 그것을 50%까지 강화된 효과가 있으니까 250%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절반은 날려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10층짜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였다 하려도 이 개발 밀도 증고시가 있고 난 후에 들어가서 건축할 때는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이 50% 강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5층 이하밖에 못 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절반의 크기를 날려버렸죠. 강제로 고로 건물의 크기가 줄어들었죠. 인구 증가율이 둔화 감소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도로, 수도, 하수시설, 학교가 재건을 다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이런 취지에서 지정한 것이 뭐다고요? 개발 밀도 관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다 써놓으세요. 용적을 밑에다가 50% 이렇게 썼나요? 자, 그리고 지정에다 줄 거 봐요. 지정 마지막에 지정은 이렇게 써요. 약자로 특광 시장 군수라고만 써놓으세요. 누가 정하냐? 그러면 특광 시장수가 누가 한다고요? 특광 시장수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이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누가 정한단 말일까? 오, 좋아. 6대 광역시라면 각각의 광역시장
인천 인천광역시장, 부산 부산광역시장. 이해되죠? 대전 대전광역시장 이렇게. 세종특별자치도는 세종특별자치장. 제주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수원시에서 창원시에서 전주시에서는 시장. 이해되죠? 군에서는 군수.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이 저기 때 이렇게 대지 10억 주고 사놨습니다. 살 때에 법적으로 50주짜리 빌딩을 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사놓고 난 후에 갑작스럽게 여기 장이 딱 지정했다 합시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구역으로 지정해버리면. 나쁜 거죠. 용률 얼마 강화된다고. 50. 그러면 이 구역에 편입되는 대지값은 상승할까 하락할까? 하락하죠. 재산상 손실을 많이 입었죠. 간접적으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들 보시다시피 이네들 어떻게 해서 이 직을 감당하게 되느냐. 1. 임명받아서. 2. 선출을 하여서. 선출직이죠. 각각 시민들, 군민들이 선출하죠. 그 정도 알고 계시죠? 그래, 이네들 자기가 법조로 4년 동안 해보면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인데 함부로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이거. 그래, 다음에 재선을 노린다면 지정해가지고 좋을 일 없잖아요. 표 다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이자들 법조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한 명도 지정해 놓은 사람 없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나 법조문에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봐봐요. 이거 10억 주고 하나 사놨는데 50평짜리 빌딩 칠 수 있는 땅에 아저씨 뭐 50억 주고 샀다 뭐 합시다. 그런데 이걸 지정하게 될 때 지정권자가 법적으로 이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면 주민 의견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 의견 듣는 절차에서 주민들이 의견 듣는 절차를 거치게 될 때 가만히 있을까? 날 쳐버릴까? 날 쳐버리죠. 그래서 이 구역을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법적으로 없다 이게 중요해요. 주민 의견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주민 의견 듣는다 안 듣는다? 들어가지고 졸 일이 없어요. 없죠? 서울특별시에 만약 지정한다. 절차상 법적으로 주민 의견 듣게 돼 있다 그러면 주민 의견 듣는 절차에서 그대로 끝나죠. 엎어쳐버리죠. 왜 지정하니 이렇게 해서. 딸이 쳐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주민 의견 듣는 절차에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딱 알아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 그러나 얘네들 함부로 권한 남용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얘네들 권한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 청에 두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합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고 그래요. 지방도시 심의는 꼭 걸쳐야 돼요. 알겠죠? 그냥 들어만 드세요. 편하게.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개발 밀도가 여기란 여기 봐봐요. 개발 밀도가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건폐율 용역을 뭐 하기 위해서 방화 적용하여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는데 이때 지정권자는 특광 특특 시장 수요. 이네들이 지정할 때는 절차상 주민 의견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고 하시고 이걸 이네들이 아까 지정할 때에는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아까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 아까 보았잖아요. 거기 6가지 내용에는 이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것도 3번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지정할 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적 어디다만 지정할 수 있다? 주, 상, 공, 지역만 지정할 수 있지 이런 데다 지정한 거 아니다. 법적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법적으로 얼마까지 강화 청토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50. 이 정도면 훌륭한 겁니다. 지정권자 누구라고요? 그래, 시험에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틀리죠? 이런 것들을 네 것으로 만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몇 페이지에서 자세히 공부한다고요? 181페이지. 볼 것도 없어요. 다 해버렸어요. 이미. 다 해버렸어요. 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시험 볼 때가 10번 이상 해야 될 거예요. 10번 이상. 그래도 문제가 나왔는데 틀려버렸다. 그러면 그분은 그 머리는 공부해야 할 머리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10번을 이렇게 이게 또 이보다 더 자세히 또 할 거예요. 앞으로 시험 볼 때가 더 자세히. 다시 한번 이걸 지정할 때 주민 의견 듣는다 안 듣는다? 오, 그래. 이게 몇 번 나왔다고요? 3번. 올해도 그게 한 문제 나왔어요. 올해도 몇 번 강조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8페이지 기반설 부담격 살짝 체크하고 마무리 짓겠는데요. 찾았나요?
기반시설 부담. 이건 꼭 시험에 나옵니다. 올해도 나왔고 내년도 나와요. 내일 꼈거든. 국토개법은 있죠.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은 12문제 나온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12문제 나오면 몇 문제를 목표로 공부해야 되냐? 맞추려고 10개 이상. 최하가 10개. 맞출 수만 있다면 12문제 다 맞추도록 해야 되고. 알겠나요? 여기서 점수 얻으면 끝나버리거든. 어떤 분은 65세인데 12개 다 맞았어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렇죠? 그리고 N만이 하면 다 10문제 이상 맞춥니다. 여기서 못 맞추면 힘들어요. 공법. 쉽거든. 국토개법이 가장 쉬워요. 그러니까 이 법은 나름대로 좀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개발 밀도의 지정. 이거 지정 둘 다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까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 6가지 있었죠. 5번 써오셔라고 했잖아요. 지난번 했잖아요. 거기에는 절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것도 3번 나왔습니다. 3번. 자, 이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한번 보세요. 뜻이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보고 계신가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우리가 그거 이거하고 봐보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것과 대응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기개발된 시가지에 있다, 시내에 있다 치는 시내. 근데 이것은 시에가 기대. 여기 한불로 이쪽으로 와봤더니 용도적인 무슨 계획관리기다. 계획관리적인 법적으로 아파트 질 수 없어요. 뭐 질 수 없다고? 아파트 4층에 밖에 못 지거든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 층 공동트 말하니까 아파트 질 수 없어요. 여기가 뭐 또 자연 녹지기다 이렇게 자연 녹지기다 이것도 아파트 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은 이런 상태였다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쪽에 기반시설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되어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기반시설은 도로도 제대로 체계죠. 또 뭐 공원도, 녹지공간도, 수도, 하수, 학교, 초중고 이런 거에 이런 것들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이런 지역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 지역에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변화가 발생했냐?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버렸어. 여기 봐봐요. 이게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다라고 용도가 딱 변경돼 버렸어. 변경. 그러면 이 지역이 가만히 있겠어? 들썩이겠어?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 질 수 있는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막 땅 사가지고 천세대 건설로 분양하고 나가버려요. 도로는 엉망인데. 승용차 한두 대 들을 수 있는데. 계획적인 도로가 아니죠, 이거. 계획적인 도로가 만들려면 이렇게 쫙 연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그래, 이때 이렇게 하지 계획적인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 갑작스럽게 이 지역의 용도적이 변경됨으로써 개발행위가 집중이 예상되고 그로 말미암아 바로 지금 개발행위가 이렇게 일어나게 됨으로써 시급하게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적이 있다. 이렇게 그럴 때는 미리 선제적으로 이걸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에서. 뭘 지정해야 된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해서 그 지자체에서 이거 이네들 지정 분야인데 지자체에서 지자체 예산 가지고 빨리 그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해라. 계획적으로. 그리고 나서 민간이 여기서 자기네들 땅 가지고 건축물을 신축하고 증식할 때 우리 민간에게도 그 설치비용을 좀 부담케 하자 해서 용어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 합니다. 이제 이 기반시설 부담을 정확히 보면 여기 보세요. 개발 밀도가 지정됐다면 이 안에 있다는 절대 지정할 수 없고 애후 지역에다만 지정하게 된다. 이게 중요해요. 거기 봐요. 애후 지역. 기반시설 부담기란 개발 밀도가 애후 지역으로서 찾았나요? 그 말 중에 그 말이 아주 중요해요. 고로 이렇게 보세요. 개발 밀도가 지정됐다면 그 위에다가 이 기반시설 부담을 중첩해서 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중첩 정할 수 없다. 이해되죠? 이건 주로 시애각지될 때만 정할 수 있어요. 시애각지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논바 야산. 자, 그래서 개발 밀도가 예외적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이 지역의 도로, 공원, 녹지,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 그 밑에 박스 안에 봐봐요. 밑에 박스 안에 있는 수도 체크해봐. 하수도 체크, 제가 읽고 하면. 수도, 하수도, 학교,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및 재활용시설. 그 다음에 무엇은 학교 중 제외되냐? 대학교는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학교. 무엇은 제외된다? 대학에다 떠나치고 가로 안에. 박스 속에. 대학교 할 때 대학만 떠나치고 죄. 이 학교란 게 초, 중, 고, 유치원, 대학교가 있거든요. 이 여러 가지 학교 중 여기 대학교까지 설치가 필요해서 이걸 지은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초, 중, 고. 무엇은 제외된다? 이것 가지고 또 2번 냈습니다. 어떻게 냈냐? 여기 봐봐요.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했다. 그랬을 때 지금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서 지정했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를 필요한 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1. 도로 2. 공원 3. 녹지 4. 수도 5. 대학. 뭐가 답일게? 대학. 대학까지 설치 필요해서 이걸 지정했던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 거기 7가지 봐봐요. 도로, 공원, 녹지, 그 다음에 수도, 하수도, 대학을 제한 학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런 대학을 제한 7가지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그다 필요한 지역. 필요한 지역에다 지정을 하게 된 것이 뭐다고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요. 지정했던 이유는 이 지역의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게 된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알았어요. 7가지 기반시설 중 무엇은 제외된다? 대학. 교자 지워버리고 대학. 교자 지워버리고 대학. 교자 지워버리고 대학만 남겨놓으세요. 됐나요? 자, 그래 여기 봐보세요. 이제 이걸 만약 이제 다음에 공부한대. 이걸 만약 지정 고시했다면 얘네들이 지정 고시한데 지정 고시했다면 지정하고 나서 늦어도 1년 이내 이 저게 아까 기반시설 7가지 그 양이 얼마 필요하고 설치 예산 얼마 들어가는가 예산이 뒷받침돼 보면서 올해는 뭘 먼저 만들어주고 뭘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내용을 담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걸 기반시설 설치계획이랍니다. 뭐라 한다고요? 기반시설 설치기를 수립하게 돼 있어. 지정권자들이. 그리고 나서 이 계획에 맞게 아까 7가지 기반시설 쫙 설치해줘요. 여러분 논밭이 여기 있었다. 이렇게 있었다면 도로부로 편입된 것은 어때요? 땅값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기반시설 7가지 쫙 설치되니까 여러분 여기 땅 주이면 건물 신축하고 중차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땅값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건물값도 올라가죠?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죠? 미안하지만 우리 민간인들도 약 20%를 부담케 하겠다 해서 용어를 기반시설 부담이라고 해요. 우리 민간인들도 여기서 신축하고 증축할 때 돈을 내게 합니다. 그 돈을 거기에 동그라미 번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뭐 할 때 부가 징수하는 금액이냐? 신축, 증축 그때 체크해요. 뭐 할 때? 신축, 증축 그 말에다 포인트 잡아요. 신축, 증축할 때 부가 징수하는 금액이다. 찾나요? 자, 다음에 공부하는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몇 년에 기반시설 설치가 수립해야 되냐? 1년.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가 가중되고요. 그리고 지정을 하게 될 때는 면적 최소한도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얼마요? 10만 이렇게 살짝 써보시고 다음에 공부하는데 10만. 그리고 말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게 마치겠어요. 이 구역을 지정할 때는 여러분이 여기 땅 주인이라면 이거 지정해주면 나쁠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지정했던 지자체에서 지자체 예산가지고 기반시설 쫙 7가지 설치한다는데 땅값 올라가잖아요. 건물값 올라가잖아요. 다음 건물 지면 나쁠 게 없죠. 다만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들은 지정 절차상 주민 의견을 꼭 듣게 돼 있다 이렇게 하셔요. 뭘 쓴다? 주민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용어 정의 그 정도 하고 자, 가볍게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구역 외허지겠다 정한다, 내허지겠다 정한다. 외허지요. 그래서 양 구역은 같은 지역에 중첩해서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정할 때 지정면적은 최소 얼마 이상으로 정한다? 10만. 지정고시가 있으면 몇 년에 기반시설 설치를 수배한다? 1년.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가 간주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뭐 할 때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야 되냐? 신축, 증축
뭐 할 때요? 신축, 증축. 다음에 공부하는데 이때 기반서 설치를 내는 방법은 세 가지였다. 현금도 받아주고 카드도 받아주고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토지로 내도 됩니까? 나 보수 안 받고 그냥 땅으로 낼래요. 이렇게 협의해서 토지로 물납도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합니다. 무엇도 받아준다고요? 토지도 받아줘요. 물납.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죠. 다음 주에는 바로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느냐. 도시개발법을 넘어가서 건축법을 먼저 공부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건축법. 오늘까지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범위를 정리했어요. 알겠죠? 국토개법 저 뒤에까지 했으니까 설명을 다 곁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개법 이 정도 하고 다음 주는 순서 바꿔서 무슨 법 하냐? 건축법.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안녕히 가십시오.